저는 윤정입니다. 올해 63.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다리던 날이었습니다. 퇴직금과 노후자금 합쳐서 8천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날이었거든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잔액을 확인했죠. 8천만 원. 숫자가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돈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병원비도 생활비도 혹시 모를 딸의 어려움도 이 돈이면 충분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요즘 워낙 택배도 많이 시키고 해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입니다.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였죠. 고객님 명의로 대출이 여러 건 실행되었고 통장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제가 대출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누군가 고객님 명의를 도용한 겁니다. 지금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고객님이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공범이라니, 처벌이라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고객님 통장의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는 보호계좌로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빠르게 그러나 친절하게. 고객님, 지금 이 통화 내용은 녹음되고 있습니다. 수사 협조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녹음이라는 말에 더 믿음이 갔습니다. 정식 절차구나 생각했죠. 제 카카오톡으로 안내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거기 나온 계좌번호로 전액 이체하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이 울렸습니다. 금융감독원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계좌번호와 함께 긴급 자금 보호 안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하셔야 합니다. 조직이 눈치채면 계좌가 동결될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덩달아 급해졌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8천만 원. 평생 모은 돈. 그러나 범죄자로 몰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체하기를 눌렀습니다.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금액 8천만 원.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앱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고객님 잘하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위기를 넘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불안한 마음에 다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325원.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325원. 이체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받는 사람, 알 수 없는 이름. 은행, 국내 은행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짜 금융감독원으로요. 저희는 그런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입니다.
상담원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아니, 차갑게 들린 게 아니라 제가 얼어붙은 겁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8천만 원. 평생 모은 돈. 단 한 통의 전화로 사라진 겁니다. 머릿속이 하였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반복됐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 말을 믿었을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기쁨으로 확인했던 그 숫자는 이제 없었습니다. 남은 건 325원. 그리고 믿을 수 없는 현실뿐이었습니다. 며칠 전 은행에 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창구 직원이 말했었죠. 요즘 피싱 많으니까 꼭 직접 확인하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난 괜찮아요. 그런 거 안 당해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난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남편 병수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갑작스러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겠다고 문을 나섰던 사람이 저녁에는 차가운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혼자였습니다. 딸 수진이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 둘 키우느라 바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옵니다.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늘 똑같은 대화였습니다. 수진이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처 마트에서 계산대 일을 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퇴직금을 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경로당 앞 벤치에 앉아 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김순자, 이명희, 박영숙. 모두 저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윤정아, 오늘도 출근이야? 순자가 물었습니다. 응, 다녀올게. 우리도 그 나이 때는 열심히 살았지. 이제 좀 쉬어야지. 명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퇴직금 받으면 쉬려고 했습니다.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유롭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돈이 없습니다. 사기를 당한 다음 날 저는 집에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커튼을 치고 불을 끈 채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순자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명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정아, 나 순자야. 문 열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야, 살아있기는 한 거야? 문 안 열면 경찰 부른다? 할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명희와 영숙도 들어왔습니다. 야, 너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했어.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셋 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명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부가 얼마? 8천, 800, 8천만 원.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명희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영숙은 그저 저를 바라봤습니다. 미쳤나? 어떻게 그걸 다 줘? 순자가 말했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라고 해서 금융감독원이 전화로 돈 옮기라고 하겠어? 그것도 모르고 순자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알았어야 했습니다. 야, 순자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명희가 순자를 말렸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어이가 없어서 8천만 원을 그냥 줘버리다니. 순자는 끝까지 말을 이었습니다. 나가줘. 제발. 제가 말했습니다. 윤정아, 나가달라고. 셋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순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줘? 그것도 모르고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바보였습니다. 멍청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병수는 꼼꼼한 사람이었습니다. 뭐든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곁에 없으니 저는 무너졌습니다. 단 한 통의 전화로요. 밤이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대출이 여러 건 실행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하셔야 합니다. 안전합니다.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통장 잔액 325원. 집세는 다음 달에 내야 합니다. 50만 원. 관리비는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15만 원. 병원비도 밀려 있습니다. 약값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은 듭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수진이에게 전화해야 할까요?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알아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로 갔습니다. 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관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하러 왔습니다. 네, 앉으세요. 언제 당하셨어요? 사흘 전입니다. 금액이 얼마예요? 8천만 원입니다. 경찰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8천만 원을 한 번에요? 네. 어떤 수법이었나요? 금융감독원을 사칭했다고 말했습니다. 계좌를 옮기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수법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알려진 건데 뉴스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뉴스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당하니 생각이 안 났습니다. 돈 찾을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이미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수사는 진행하겠습니다. 근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지 말라니. 제 평생 돈인데. 조서는 작성해 드릴게요. 피해 사실 확인서도 발급해 드리고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은행에 가서 지급정지 신청하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은행에도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아, 보이스피싱이요. 요즘 정말 많아요. 그 직원이 말했습니다. 며칠 전 저에게 조심하라고 말했던 바로 그 직원이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지급정지 신청은 해드릴게요. 근데 이미 출금된 돈은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렵다고, 불가능하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네 슈퍼 앞을 지나갔습니다. 주인 아줌마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 윤정 씨. 요즘 안 보이던데? 네, 좀 아팠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 근데 들었어. 보이스피싱 당했다며? 누가 말했을까요? 순자일까요? 명의일까요? 어머, 그게 8천만 원이나 된대?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할 수 있냐는 뜻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슈퍼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쯧쯧, 나이 먹고도 그런 걸 구별 못하나? 8천만 원이면 얼마야? 어휴, 나 같으면. 집에 들어왔습니다. 문을 잠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모두가 저를 비난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보 같다고, 멍청하다고. 그 말들이 틀린 게 아니어서 더 괴로웠습니다. 저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왜 다시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왜 누군가에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수진이었습니다. 받을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엄마가 8천만 원을 날렸다고요? 전화벨이 멈췄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아? 무슨 일 있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데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고객님, 안전합니다.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통장 잔액은
여전히 325원이었습니다. 냉장고에는 김치와 된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쌀도 바닥이 보였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식욕은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정 씨, 이번 달 집세 입금 안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다음 주까지는 꼭 넣어 주세요. 저도 사정이 있어서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일주일 안에 50만 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병원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환자분, 미수금이 30만 원 밀려 있습니다. 정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30만 원, 50만 원, 15만 원, 합치면 95만 원입니다. 제 통장에는 325원밖에 없습니다. 마트에 가야 했습니다. 먹을 게 없었습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트로 갔습니다. 라면 한 봉지를 집었습니다. 계란 한 판을 집었습니다. 우유 한 팩을 집었습니다. 계산대에 섰습니다. 11,200원입니다. 10,000원을 냈습니다. 거스름 돈 800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1,125원이 전 재산입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라면을 끓였습니다. 계란을 풀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삼키기만 했습니다. 배를 채우기 위해서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엄마, 왜 맨날 전화 안 받아? 미안해, 바빴어.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아니야, 괜찮아. 엄마, 나 다음 주에 올라갈게. 시간 좀 냈어. 아니야, 오지 마. 바쁘잖아. 엄마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왜 그래? 수진아, 엄마 괜찮아. 정말. 알았어. 그럼 다음에 갈게. 건강 챙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 꼴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날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을 노린 범죄가. 채널을 돌렸습니다.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주인공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채널을 또 돌렸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TV를 껐습니다. 저만 불행한 것 같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웃고 있는데 저만 무너져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금융감독원입니다. 고객님 명의로 대출이 여러 건 실행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하셔야 합니다.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 사기꾼을 미워했습니다. 동시에 저 자신도 미워했습니다. 어리석은 나를, 쉽게 속아 넘어간 나를, 평생 모은 돈을 날려버린 나를,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베개가 젖어갔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남편 병수가 나왔습니다. 당신 왜 그랬어? 왜 그 돈을 줘버렸어? 미안해, 여보.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데, 당신도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꿈에서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저만 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만 이 고통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날이 똑같았습니다. 희망이 없는 하루,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하루, 그저 버티는 하루, 2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가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누구세요? 저 할머니와 통화한 사람입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뭔가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저도 그 조직에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했습니다. 할머니 같은 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당신이 내 돈을 가져간 거예요? 아니요. 저는 할머니께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했습니다. 여자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왜 여기 온 거예요? 용서를 구하러 왔습니다. 용서요?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들어오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화가 났어야 했습니다.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들였습니다. 여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말해보세요. 여자는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요. 일자리요? 네, 콜센터 상담원이라고 했습니다. 월급도 좋다고 했고요. 여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가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이었습니다. 여권을 빼앗겼고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건 거예요? 네. 안 하면 맞았습니다. 밥도 안 줬고요.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이게 범죄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졌습니다. 무뎌졌다고요? 네. 그냥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본대로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돈을 보내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한국 대사관에 연락했습니다. 구조되었습니다. 한 달 전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왜 왔어요? 제가 전화했던 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과하려고요. 사과한다고 돈이 돌아와요? 아니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자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한 일을 인정하고 싶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당신은 사과하면 끝이에요? 나는 평생 모은 돈을 잃었어요. 8천만 원이에요. 이제 집세도 못 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들이 뭔지 알아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칼로 찌르는 것보다 더 잔인하게 죽이는 거라고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나가요. 당장 나가요. 죄송합니다.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문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저도 어머니가 계십니다. 제 어머니도 할머니와 비슷한 나이예요. 여자가 돌아봤습니다. 제가 전화했던 분 중에 한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대요. 그 소식을 듣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매일 악몽을 꿉니다. 그분들이 나와서 저를 원망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여자가 울었습니다. 저는 벌을 받고 싶습니다. 감옥에 가고 싶습니다. 근데 경찰은 피해자가 아니라 저도 피해자라고 합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압니다. 저는 가해자입니다.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려는 순간 저는 불렀습니다. 잠깐만요. 여자가 멈췄습니다. 당신 이름이 뭐예요? 김지연입니다. 지연 씨 앉아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지연은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앉았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네요. 그 말이 입에서 나왔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네. 지연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여권을 빼앗기고 맞고 굶고 힘들었겠어요. 할머니, 나도 화가 나요. 당신한테도 화가 나고 나한테도 화가 나고 그 사기꾼들한테도 화가 나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당신을 보니까 당신도 피해자긴 한 것 같아요. 지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한참 후에 지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요? 할머니를 돕고 싶습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를 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제 돈이 돌아오지도 않을 텐데. 다른 사람들이 당하지 않게 하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나 같은 사람들이 더 생기지 않게. 그걸 막고 싶어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럼 같이 해요. 뭐요?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보이스피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속이는지. 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와 지연은 이상한 동지가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그날 밤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을 꾸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지연과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자 모임을 찾아갔습니다. 주민센터 3층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1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나이 든 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왔습니다. 윤정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한 남자분이 말했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저는 이철수라고 합니다. 이 모임을 만든 사람이에요. 피해를 보셨나요? 네, 작년에 5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다른 분들도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3천, 저는 2천, 저는 1,000만 원인데 그것도 아까워서. 모두가 피해자였습니다. 모두가 저와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8천만 원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8천이요? 네. 세상에.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제 옆에 있는 분은 김지연 씨입니다. 지연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뭐라고요? 한 할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들어보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연이 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리핀으로 속아서 간 것, 여권을 빼앗긴 것, 억지로 전화를 걸게 된 것.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한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라고 우리가 이해하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속이는지, 어떤 말을 쓰는지.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게 도움이 될까요? 될 겁니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경로당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겁니다. 제 경험을 이야기하고 지연 씨가 조직 내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게 될까? 해볼 만한 것 같은데. 근데 누가 들어주려나? 들어주게 만들어야죠. 제가 말했습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뒤 첫 강연이 잡혔습니다. 우리 동네 경로당이었습니다. 순자, 명희, 영숙도 있었습니다. 2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떨렸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입니다.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달 전에 보이스피싱으로 8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였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안 당한다고. 나는 조심하니까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조심하라고 했을 때도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난 괜찮다고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것, 금융감독원이라는 말을 믿은 것, 8천만 원을 이체한 것, 모든 걸 잃은 것,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은 돈만 훔쳐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자존감을 훔쳐갑니다. 미래를 훔쳐갑니다. 살아갈 이유를 훔쳐갑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사람들을 피했습니다. 제 자신이 부끄러웠으니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저처럼 당하지 않게 하려고 여기 섰습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작은 박수였지만 커져갔습니다. 순자가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명희와 영숙도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울었습니다. 지연이 뒤이어 이야기했습니다. 조직 내부 이야기를, 어떤 대본을 쓰는지, 어떻게 사람들을 믿게 만드는지, 사람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할게요. 용기 내줘서 고마워요. 순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윤정아, 미안해. 그때 그런 식으로 말해서. 괜찮아. 너 정말 대단해. 명희와 영숙도 다가왔습니다. 셋이 저를 껴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그 후로 여러 경로당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다녔습니다. 매번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했습니다. 지연도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지연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강연을 듣던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도 어제 그런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선생님 이야기가 생각나서 끊어버렸어요. 잘하셨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제 돈 지킨 거예요.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알바를 구했어요. 그래요? 네, 편의점인데 야간 근무예요. 돈을 좀 모으려고요. 왜요? 할머니 집세 보태드리려고요.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지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에서 진심이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지연 씨.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저를 용서해줘서, 용서했다기보다는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네, 함께 가요. 그날 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연이 사온 김밥과 떡볶이였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강연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경로당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50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문 시간이었습니다.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일합니다. 그 목소리를 아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직원이었습니다. 요즘 피싱 많으니까 꼭 직접 확인하세요라고 했던 바로 그 직원. 심장이 뛰었습니다. 선생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몇 달 전에 저희 은행에 오셨을 때 제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웃으시며 괜찮다고 하셨을 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계좌를 메모해 뒀었습니다. 네. 피해 사실을 알고 바로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선생님 돈 중 일부가 아직 동결된 계좌에 남아 있습니다. 정말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네, 1,200만 원입니다. 나머지는 이미 인출되었지만 이 금액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경찰 측에서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 주에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요? 네, 직접 확인하셨다니 다행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직접 확인하라고 했던 그 말. 제가 무시했던 그 말. 하지만 그 직원은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그 직원과 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름이 뭐예요? 박준호입니다. 준호 씨,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으면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을 돕고 계시잖아요. 준호 씨가 웃었습니다. 선생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1,200만 원.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큰 돈이었습니다. 집세를 낼 수 있었습니다. 병원비를 낼 수 있었습니다. 당분간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지연 씨, 돈 돌려받았어요. 정말요? 할머니, 정말요? 네, 1,200만 원이요. 할머니, 축하드려요. 정말 잘 됐어요. 지연의 목소리에서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목소리가 밝아졌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응, 좋은 일 있어. 보이스피싱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직접 만나서 말하기로 했습니다. 엄마 건강해? 응, 건강해. 요즘 보람 있는 일 하고 있어. 무슨 일인데? 나중에 얘기해 줄게.
곧 내려갈게. 정말? 엄마, 좋아.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밤이 무서웠습니다. 어둠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밤에도 달이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도 빛이 있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빛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은행에 갔습니다. 준호 씨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선생님, 서류 작성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으로 떨렸습니다.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앱을 확인했습니다. 1200만 원. 숫자가 또렷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준호 씨. 선생님, 앞으로도 조심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일 응원합니다. 은행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8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그중 1,200만 원을 되찾았습니다. 여전히 6,800만 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돈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과의 연결, 지연이와의 우정, 제 이야기를 듣고 도움받는 분들, 그것들이 6,800만 원보다 값진 것 같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강연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서울을 넘어 경기도, 인천까지 갔습니다. 피해자 모임도 커졌습니다. 10명이 넘는 회원이 생겼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큰 행사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시청 대강당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메인 강연자였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입니다. 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8개월 전에 보이스피싱으로 8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죽고 싶었습니다.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것을, 절망했던 것, 지연을 만난 것, 다시 일어선 것.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마이크를 더 가까이 당겼습니다. 보이스피싱이 노린 건 제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죽였습니다. 제 외로움이었습니다. 그 말에 여러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 외로운 노인, 쉽게 믿는 노인. 그들이 노린 건 바로 그겁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박수가 나왔습니다. 돈을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얻었습니다. 목적을 얻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이제 돈보다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지연이 달려와 안아줬습니다. 할머니, 최고였어요. 고마워, 지연아. 철수 씨도 다가왔습니다. 윤정 씨,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순자, 명희, 영숙도 왔습니다. 윤정아, 우리 자랑스럽다. 준호 씨도 보였습니다. 손을 흔들어 줬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로비에서 여러분들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비슷한 전화 받았었는데 끊었어요. 선생님 강연 들어서요. 고맙습니다. 우리 엄마도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응원합니다. 계속해 주세요. 한 분 한 분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따뜻한 손들이었습니다. 저를 살게 만드는 손들이었습니다. 저녁에 피해자 모임 회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건배합시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철수 씨가 잔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잔을 부딪혔습니다. 건배.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 인천에서 강연 있어요. 저도 갈게요. 우리 같이 가요. 지연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저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 정규직으로 전환됐어요. 편의점에서요. 정말 축하해.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 만나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나도 지연이 덕분에 살았어. 둘이 손을 잡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 엄마 나온 거. 응, 봤구나. 엄마, 왜 말 안 했어?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걱정할까봐.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엄마. 엄마가 대단해. 정말 대단해. 고마워. 다음 주에 올라갈게. 꼭 갈게.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예전처럼 텅 빈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845만 원. 1,200만 원을 받고 강연료와 지연이가 보태준 돈으로 조금씩 모았습니다. 8천만 원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돈은 제가 직접 번 돈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로, 제 경험으로, 제 용기로 번 돈이었습니다. 그게 더 값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밤하늘을 보지 않았습니다. 별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어둠 속에도 빛이 있다는 것을, 절망 속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노트를 꺼냈습니다. 다음 강연 원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건 통장이 아니라 의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입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8개월 전에 제가 생각났습니다. 8천만 원을 잃고 무너진 저, 죽고 싶었던 저, 모든 걸 포기했던 저, 그 사람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일어설 거예요. 다시 살 거예요. 그리고 더 강해질 거예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제가 증명했으니까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났으니까요. 돈을 잃었지만 더 큰 것을 얻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경로당으로 갔습니다. 순자, 명희, 영숙이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정아, 순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제 정말 멋있었어. 우리 친구 맞아? 명희가 웃었습니다. 맞아, 내 친구야. 제가 대답했습니다. 넷이 함께 웃었습니다. 오늘 점심 우리가 살게. 영숙이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살게. 내가? 응, 요즘 강연료 받잖아. 그래, 그럼 고마워. 함께 식당으로 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예전처럼요. 아니, 예전보다 더 편하게요. 이제는 숨길 게 없었으니까요. 제 상처를 보여줬으니까요. 그리고 그 상처가 아물고 있었으니까요. 오후에 지연이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지연아, 이게 뭐야? 돈 아껴야지. 괜찮아요. 할머니께 드리고 싶어서요. 함께 과일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저 요즘 상담사 자격증 공부하고 있어요. 정말? 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상담해주고 싶어요. 제대로요. 잘 생각했어.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런 말을 했었나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좋은 말이었습니다. 지연아, 고마워. 뭐가요? 내 삶에 와줘서. 할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머니가 저를 살려주셨어요. 둘이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운 눈물이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노부부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젊은 연인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8개월 전과는 다른 삶을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빨강, 주황, 분홍빛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병수야,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남긴 돈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하지만 나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다시 살고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당신. 잘 살고 있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서워서 받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윤정 선생님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KBS 시사 프로그램 제작진입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인터뷰요? 네, 보이스피싱 특집 방송을 준비 중인데 선생님 사연을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전국에 제 이야기가 나간다는 것, 부끄러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섭지 않았습니다. 떨리지만 설렜습니다. 공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제가 8천만 원을 잃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편하게 살았을까요? 행복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살아있다고 느끼지는 못했을 겁니다. 지금처럼 사람들과 연결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지금처럼 의미 있는 일을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찾았습니다. 그게 더 값진 것 같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싶었습니다. 집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서 와. 불을 켰습니다. 따뜻한 빛이 방을 채웠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쳤습니다. 내일도 올 겁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도 살아갈 겁니다. 더 나은 사람으로, 더 강한 사람으로, 더 따뜻한 사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제게서 돈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삶을 주었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건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한 것, 다시 일어서기로 한 것, 사람들을 돕기로 한 것, 모두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잘 선택했습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건 통장이 아니라 의심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입니다. 저는 그 용기를 찾았습니다. 당신도 찾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장이 시작될 뿐입니다. 저처럼요. 이제까지 하루의 쉼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